자, 숙제 몇 페이지까지였냐? 82쪽까지가 숙제였는데 숙제는 다 해봤죠? 뭐라고요? 왜? 잘합니다. 왜 못해? 어제 병원 가고 엊그제는 학원 일찍 끝나고 어제는 그 똑같은 이유로 병원 갔다 왔고 오늘 했어야지 그러면. 오늘?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학교에서 했어야지. 오늘 학교 계속 못 준다. 아니, 알겠어. 그랬는데 왜 숙제를 못했어? 병원에다 있어요. 왜 숙제를 못한 거야? 병원 갔다 그런데 왜 숙제를 못한 거야? 왔더니 야, 병원이고 나발이고 숙제를 뭔 상관이야? 무슨 소리야? 핑계를 대고 그래요. 애들처럼. 14문제만 푸는데 14대를 때리고 싶다, 진짜. 근데 자, 문제를 아마 쉬웠을 겁니다. 뭐 엽진 않았을 테니까요. 이거는 딱히 어려운 문제가 쭉 보니까요. 풀어줄 만한 것도 없고 사실은 없어요. 근데 좀 몇 문제만, 서너 문제만 한번 봅시다. 78페이지에 2번이에요. 2번, 넘버 2. 자, 문제풀이 몇 개만 좀 볼게요. 78페이지에 2번. 그림과 같이 유리관을 수은으로 가득 채우고 수은이 담긴 수조소에 거꾸로 세웠더니 수은 기둥이 내려오다가 수면 면으로부터 76cm 되는 높이에서 멈추었다. 수은 기둥이 멈춘 까닭은, 자, 잠깐 이 실험 다시 한번 보면요. 수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수은이 이렇게 올라오다 말았어요. 내려오다 말았습니다. 여기가 76cm.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자, 요만큼 수은이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럴 거야. 밑으로 떨어지려고. 근데 그 떨어지는 힘,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려는 힘을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막고 있다는 뜻이죠. 그 이 막고 있는 힘은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이 면을 누르고 있으니, 면을 누르니까 그게 삐져 올라가고 그게 결국 이 높이 내려오는 힘을 막아주고 있는 거잖아.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세 힘이 같은 힘이야. 그래서 서로 같은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너무 그 초록색 길게 그렸죠. 화살표도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과학에서는. 그래서 같은 힘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수은 기둥의 온도가, 전혀 틀렸고요. 2번, 수은 기둥의 밀도? 아니요. 밀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3번, 수은 기둥의 압력이 기압과, 오케이. 수은 기둥의 압력은 무슨 색이야, 여기서? 화살표? 노란색, 초록색이야, 초록색. 이게 수은 기둥의 압력. 그것과 기압이 같아졌대. 기압은 무슨 색깔이야? 그렇죠. 빨간색입니다. 기압과 수은 기둥의 압력이 두 개가 힘이 같아진 거지. 답이 3번이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잘 보시면 되고요. 별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4번 문제. 기압의 크기가 다른 하나에서 이거는 숫자들을 좀 외워야 해. 1기압 76cm Hg, 760mm Hg, 1013헥토파스칼, 물기둥 약 10m. 이게 다 같은 거라고요. 근데 5번 공기로 치면 공기 높이가 몇 미터? 대기가 1000km라고 했으니까 공기 높이, 공기 기둥 1000km 정도 되는 공기의 무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숫자들 다 외워야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뒷페이지에 80페이지에 16, 17번 두 개를 봅시다. 어. 근데 교과서는 77쪽까지. 근데 그 대기 상태의 물까지라면서. 아까 저기 승현이. 아, 동방이잖아. 어디냐, 너는 그러면? 만월이지? 그치. 달라요 책이랑. 아, 그러니까 대충 내용을 알 거 아니야. 1단원이랑 2단원 여기 중간 어디까지? 맞아요.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대충. 오늘 2단원 끝납니다, 참고로. 오늘. 자, 이거 왜 세점 안 했지? 어허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집 내가 만들어준 문제집 풀고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주가 벌써 4월이야, 4월. 자, 16번. 칸막이를 들어 올렸을 때 향액에 이동하는 방향이 실험 보자. 칸막이가 이렇게 생겼네. 여기가 따뜻한 물, 여기가 얼음물. 그다음에 여기다가 향을 폈지. 그지, 향연기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향을 해가지고
향이 뭔지는 알죠? 불 켜면은 이렇게 막 모기향 같은 거, 모기향. 그런 거 들이마시면 되게 안 좋은 건데 사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돼 있고 대충 이거 봅시다. 칸막이를 치웠다는 얘기인데 칸막이 뭐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자, 따뜻한 쪽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 비어진 부분을 채우려고 차가운 얼음물에 있는 이 차가운 공기가 이쪽으로 올 거야. 그럼 다시 이렇게 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뺑뺑뺑뺑 이런 순환이 일어날 테고 결국 연기는 이 바람에 흘려서 설려서 이렇게 이렇게 연기는 이쪽으로 가겠죠. 따뜻한 물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16번의 답은 이게 가나네요. 이게 가라고 돼 있고 이게 나라고 돼 있으니 향연기는 나에서 가로 이동하고요. 기압 비교합시다. 자, 이제 기압을 볼 건데 기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따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얼음물 쪽에 있는 공기는 누르고 있으니까 원래 생각하는 1기압보다 누르는 힘이 조금 더 더해져서 기압이 높아진 거지. 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야. 원래 1기압이 있었는데 그 위에 나를 누르고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 약간 힘이 빠져서 기압이 낮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바람의 방향을 보면 기압은 바로 나옵니다. 바람은 항상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항상 그렇게 불어. 그래서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에요.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따라서 기압의 비교는 뭐야? 나가 크죠. 이렇게. 이거와 이거 고르면 답입니다. 답이 뭐야? 4번이네요. 자, 17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보기에서 골라보자. 기억번. 가에서 공기의 밀도는 작아진다. 가는 왼쪽인데요. 공기가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기가 위로 떠오르는 얘기는 밀도가 작아진다는 뜻이고 내려온다는 뜻은 밀도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으면 떠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번 맞지요. 니은번. 나에서 공기는 상승한다. 틀렸어요. 나는 하강입니다. 디귿번. 따뜻한 물 쪽과 얼음물 쪽의 기압 차이가 작을수록 향기가 빠르게 기압 차이가 클수록 향기가 바람이 빨리 부는 거야. 클수록. 자, 그래서 다 틀렸고 기억 하나 맞네요. 똑같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81쪽에 시력탄탄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표면에 가열 또는 냉각된 곳에 지표면 부에서 부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3번. 여기가 A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B라고 되어 있고 문제에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구나. 그래서 기압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고기압이니까 A 땅 위에 있는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니 위로 올라가니? 이게 오늘 배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야. 그렇죠. 밑으로 내려오니까 고기압이 되는 거라고. 압력을 더 느끼는 거라고. 내가 이쪽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압력을 낮게 느끼는 겁니다. 내 위에 누르고 있던 공기가 약간 위로 올라가면 가니까 오히려 내가 무게를 덜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고기압이 누르고 거기압이 누르고 바람을 이렇게 부는 거죠. 계속. 기억번. 지표면에 가열된 곳은 여기가 저기압 중이 뜨거운 거죠. 뜨거우니까 공기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저라고 써있지만 이건 기압이 낮다는 뜻이고 온도는 높습니다. 온도는 높아요. 자, 저기압은 기압이 낮다는 뜻이야. 온도가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온도는 오히려 높아요. 니은번 기억 틀렸지 그래서. 니은번 B에서는 공기가 상승 맞고요. 디귿번 구름은 A보다 B에서. 구름은 무조건 공기가 상승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고기압에서는 구름이 안 생겨 아예. 근데 저기압은 올라가다 보면 구름이 이쯤 어딘가서 생긴단 말이죠. 무조건 저기압에서 생깁니다. 디귿 맞네요. 답은 니은 디귿. 이런 것만 공부하면 쉽게 할 수 있죠.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오늘 배울 거 82쪽. 오늘 이제 마무리 짓는. 오늘은 쉽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요. 그냥 선생님 얘기만, 내 얘기만 쭉 듣다 보면 다 이해가 될 거야. 이건 끝나면 또 시험 봐요? 한 연습 한두 번 하고 시험 봐야지. 한 다다음 주쯤? 이제 그때는 우리 시험도 시험이지만 중간고사 예행 연습? 뭐 이런 거 되겠지? 저 새끼 저거 씨. 그때 아플 것 같아요. 이 새끼. 코로나 걸리면. 야, 이번 어차피 시험 볼 건데 시험은 2단원만 보는 게 아니라 2단원 같이 봅시다.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로. 오케이?
다 동의하는 걸로. 오케이. 반대가 없으니 그냥 동의하는 걸로 합시다. 82쪽. 날씨의 변화. 자, 근데 오늘은 좀 재밌어요. 왜냐면 이제 날씨를 우리가 어제 그저께인가 비 왔잖아. 비가 오고 좀 추웠죠. 비가 오고 춥고 그리고 비가 갠 다음에 오늘은 또 지랄맞게 무슨 막 눈 같은 거 내리던데. 야, 씨, 오늘도 엄청 더웠잖아. 엄청 더웠는데도 하여튼 좀 날씨가 약간 그래요. 기단. 1번 기단. 야, 너 얼마? 뭐야? 10,000원이요. 헐. 미친. 야, 우와. 정말 쩐다. 희한하다. 우와. 근데 거기 잘 뽑히나 보네. 아니, 내가 잘 뽑았어. 나 먼저. 진짜? 우와, 사람들한테 진짜 많았어. 그래서 오늘 끝나고 또 뭐? 야, 많았었어. 또 가자. 근데 오늘 저번에 막 2만 원 썼잖아. 이거 짠 거가 한 많이 나왔어. 김미서 또 가자. 우리 너희 집 가는 더워요. 벗어요. 없어. 에어컨 없어요. 리모컨도 없어. 주위 소고기만 봤어요. 자랑이다. 또 이제 배부르다고 졸고 앉아있겠구만. 지켜보겠어. 빨리 책 펴. 82쪽이야. 쟤 아니야? 엄마한테 숙제 못하고 할 거야. 뭐라고? 엄마한테 숙제 못한 거 그런 거 같아. 나 코알라 2개 더 뽑았는데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아이가 애기들한테 나눴어. 그래서 원장쌤이 딱 그랬지. 자. 기단 봅시다. 기단. 자, 기단은 요거예요. 요거 공기란 뜻이고요. 공기. 이 단자가 뭐냐면 단체란 뜻입니다. 단체. 공기가 단체로 있는 거야. 당연히 공기가 덩어리로 있다는 뜻인데 이런 공기가 생각보다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가 잘 안 섞여. 내가 한번 예전에 한 얘기가 있는데 잘 안 섞여.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큰 거인이 막 휘저어주지 않는 이상은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잘 안 섞이고요. 또는 성질은 이제부터 우리가 온도로 공기의 성질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저기 습도 배웠잖아. 습도. 축축한 공기가 있고 건조한 공기가 있고 그것도 성질이 다른 거야. 그러면 그것도 잘 안 섞여. 난 졸리니? 눈이 뻘개가지고. 아, 왜 이래? 승현아, 네가 제일 컨디션 좋은 것 같아. 넌 아프지는 않은 것 같아. 안 먹고 왔어요. 조금 있어야 뭐 윤서는 좋을 테고. 재하야 뭐 여전히 재하 조는 거 봤냐? 쟤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좀 저렇게 좀 컨디션 좀 풀로 충전하고 수업에 와야지. 이것들은. 자, 그래서 기단 한번 책 읽어볼게요. 넓은 장소에 오래 머물러 성질이 지표와 비슷해진 큰 공기 덩어리인데 그냥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가 기단입니다. 성질이 비슷한 거. 여기서 성질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온도가 따갑다가 아니라 뭐지? 따뜻하다. 따가울 수도 있지 뭐. 차갑고 따뜻하고 그것도 공기의 성질이 되고 습하거나 건조하거나 이것도 공기의 성질이 돼서 크게 두 가지를 따지게 됩니다. 거기 밑에 표에 보면은 뭐 고위도 저위도 대륙 건조에 뭐 한랭, 온난, 건조, 다습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한랭, 온난 이 뜻 건조, 다습은 알 테고 한랭, 온난 대충 이 한랭이 좀 차갑다는 뜻, 온난이 좀 따뜻하다는 뜻은 알겠지. 한자 잘 안 하는 이들 쓸 줄은 몰라도 찰한, 찰랭 차다는 뜻이고 따뜻할 온, 따뜻할 난 온수, 냉수 막 그런 거 하니까 그래서 대충 감은 좀 오지 한자지만 그래서 이거는 약간 따뜻하다 뜻이고 이거 미안하다 차갑다 뜻이고 이건 약간 따뜻하다 뜻은 감이 오겠죠. 좀 맞으면 맞다고 좀 호응을 좀 해줘. 이거 뭐 아는지 모르는지 무식한 것들. 자, 뭐 그렇습니다. 자, 2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라고 나오고 왼쪽에 지도가 하나 나와. 야, 이 지도 사실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아님 말고. 칠판만 보세요. 지도 그릴 겁니다. 우리나라 쫙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북한, 남한
이쪽이 중국이고 이쪽이 러시아가 이렇게 붙어 있겠지. 뭐 대충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이 중국 경계고 이쪽은 러시아 이렇게 붙어 있잖아. 이쪽이 이제 일본하고 뭐 이런 건 이거 끄적끄적하게 보여버리고요. 그럼 이제 이쪽은 다 뭐냐면요. 땅이에요. 땅. 이건 이제 색칠 안 하는 건 다 바다입니다. 우와. 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지. 우리는 얘를 4등분을 할 거야.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럼 마치 우리 이제 중3이니까 공부 많이 했잖아. 네. 이렇게 내가 길 가다가 이거 보면 뭐 생각나냐? 진짜. 공부가 아직 덜 됐군요. 1, 4보면, 2, 4보면, 3, 4보면, 4, 4보면이 생각나죠. 아, 요까지 해줘야 되나? 이렇게 해주면 약간 1, 2, 3, 4보면이 생각나죠. 김치가. 아니, 십자가 생각날 수도 있지만, 야,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 자, 어쨌거나, 1, 2, 3, 4보면 4조가리로 이렇게 땅을 구분을 지어서 그 4조가리의 공기의 성질을 볼 거야. 근데 그 공기라는 건 결국 그 땅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성질을 갖게 돼. 땅 때문에. 자, 그러면 1, 2, 4분면과 3, 4, 4분면. 아유, 말기. 위쪽 두 개와 아래쪽 두 개는 요 노란색 하지 말고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요 파란색 선으로 위아래가 갈립니다. 그럼 뭔 특징이 있는 거냐면 위쪽에 있는 공기들은 이 파란색 선 위쪽에 있는 공기들은 북쪽에 있는 거야. 추운 지방에 있는 애들이야. 따라서 이쪽은 한랭이라는 성질을 갖게 돼. 이쪽에 있는 공기들은 따뜻한데 이쪽에 있는 공기는 찬 공기들이라고 두 개가. 그럼 당연히 밑에 있는 요 두 마리는 온난, 그렇죠. 온난이라는 성질을 갖게 돼. 자, 이거는 공기를 뭘로 구분한 거냐면 온도로 구분한 거야. 자, 위쪽에 북쪽에 있는 애들은 찬 공기, 남쪽에 있는 애들은 따뜻한 공기. 됐지? 다음 요 노란색으로 보면요. 또 이쪽 공기가 있고 이쪽 공기가 있어. 그럼 이거는 또 뭐의 구분이냐면 자, 이 노란색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마리는 바닥에 물이 많아. 바다야, 바다. 그럼 바다에서 수증기를 공급받는단 말이야. 그럼 공기가 축축합니다. 습한 공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밑에 바닥에 물론 바다 조금 있지만 이런 걸 무시하자. 땅이야. 바닥에 땅이니까 건조해 얘들은.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공기의 성질이 이쪽 두 마리는 습윤. 습합니다. 습해. 근데 왼쪽 두 마리는 건조한 공기가 만들어져. 자, 이 그림은 얘들도 이렇게 십자 표시를 해놓고 요것들은 써놔야 돼. 네 마리는. 이것만 쓰면 외우는 게 끝이야. 자, 뒤에 막 글씨 잔뜩 써있지만 글씨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얘들을 외우는 거예요. 지도를 통해서 외우는 겁니다. 이 지도가 있고 우리 옆에 이 표가 하나 써있잖아. 이 표에는 글씨 다 외워야 해. 하지만 외울 필요 전혀 없어. 이걸 외우면 끝이야. 그래서 지도에 십자 표시 하세요. 쫙. 말풍선 뭐야, 왜? 말풍선이 4개가 있잖아. 그치? 무슨 기단 말풍선이 4개가 있잖아. 아, 왜? 멋있어. 왜 난리야? 나는 양옆에서 상황 지우개로. 나 양옆에서 상황에서 봤는데 지금 집식 여기 웃거든. 걸릴 줄 알았어요 저. 이거 뭔데? 누가 또 나 맞추려고 던진 거지. 누가 던져진 거지? 누군가가 나를 저격하려고 하다 실패한 것 같은데. 자, 이제 봅시다. 차근차근 봅시다. 저 네 종류의 이제 공기 덩어리의 성질들을 내가 표시한 거고, 이제 내 공기 덩어리의 이름만 외우면 우리는 끝입니다. 초등학교 때 다 해봤죠. 자, 주황색으로 말풍선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공기부터 먼저 봅시다. 그럼 이 공기는 딱 봐도 성질이 일단 따뜻해요. 온난해. 그 다음에 습기는 어때? 습윤. 온난 다습이라고 합시다. 습윤이랑 같은 말이에요. 온난 습윤, 온난 다습. 이건 건조라고 썼으니까. 자, 그러면 이 주황색에 있는 공기의 성질은 온난 다습이야. 온난 습윤, 온난 다습이야. 따뜻하고 수증기가 많은 공기가 그 오른쪽 아래 여기에 위치한단 말이지. 됐지? 이 공기 덩어리의 이름이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이 옆에 바다가 무슨 바다냐? 태평양이거든? 뭐라고 그랬어? 일본 그리지도 않았는데
자, 태평양이 큰 바다예요. 근데 태평양이 적도에 걸쳐 있는 큰 바다야. 적도 윗부분은 북태평양, 적도 아래부분 남태평양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옆에 바다가 태평양이 북태평양 바다에 접해져 있어. 그래서 이 공기가 북태평양에서 만들어진 공기 덩어리야. 이름이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북태평양 기단. 남쪽에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태평양 이만큼 있어. 그 태평양 위에 북쪽에 있는 거야. 북태평양 기단. 그럼 북태평양 기단은 온난해. 그럼 딱 봐도 우리나라에 겨울이나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 공기가 아니겠지? 더울 때 이 공기가 옵니다.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한테 옵니다. 더울 때. 다음 파란색으로 여기에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말풍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여기 공기 덩어리 성질도 딱 특징이 나와. 춥고 차갑고 습해. 그래서 얘가 한랭 다습한. 습도가 많은 건 똑같은데요. 근데 얘는 차갑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다는 이제 러시아 앞바다야. 러시아에 오호츠크해라는 바다가 있어. 그래서 오호츠크해 기단, 오호츠크 기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호츠크 기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호츠크 바다에서 만들어진 오호츠크 기단. 간단하죠? 일단 이제 얘 초록색으로 말풍선이 되어 있죠? 여기에 공기덩어리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특징이 어때? 차갑고 건조해요. 그래서 한랭 건조. 그 이쪽은 여기는 중국이지만 이쪽은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유명한 시베리아. 시베리아에서 귤 까먹는 뭐 할 때 그 시베리아. 근데 시베리아고 해서 사실 막 1년 내내 눈도 쌓이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1년에 한 4개월 정도는 막 잔디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그 시베리아 엄청 추운데 그 시베리아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단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시베리안 기단이에요. 시베리아 기단. 다 이게 뭐냐면 다 지역이야. 장소를 따온 거야. 기단이. 그 다음에 약간 주황색으로 빨간색으로 여기에 이렇게 말풍선이 하나가 있죠. 이 공기의 덩어리는 온난하면서 건조해요. 온난 건조. 여기에 강이 흐르는데요. 이제 그게 양쯔강. 그래서 양쯔강 기단이라는 연말이 붙습니다. 이렇게. 이 네 개가 그림에서 정리가 됐잖아. 이 그림으로 정리하고 끝이라고. 옆에 표는 내가 별도로 안 볼 거야. 니네가 기단 이름은 당연히 외워야지. 딱 이렇게 위치를 보고 2, 4분면에 있는 거, 이건 시베리아 기단. 4, 4분면에 있는 거, 이 태평양 기단. 뭐 이건 태평양 기단.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공기의 성질은 이걸로 맞춰가는 거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습, 왼쪽에 있으면 건조, 위에 있으면 한랭, 아래 있으면 온난. 공기 성질을 맞춰갑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계절에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당연히 날씨가 추울 때 이 찬바람이 올 거야. 그럼 찬바람에서 누가 많이 오냐면요. 이 한랭 건조한 게 겨울철에 이 바람이 많이 옵니다. 이거는 74페이지를 보세요. 74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남동계절풍과 북서계절풍을 저번 시간에 공부했어. 기억이 나니? 네. 그치? 자, 표의 오른쪽 편에 북서계절풍 봐봐. 북서계절풍. 북서계절풍이 이 바람이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게 겨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그럼 결국 북서계절풍이라는 게 무슨 기단 얘기하는 거야?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됐죠? 자, 그 페이지 폈으니까 74페이지 폈으니까 자, 이제 이거 남동계절풍 봐봐. 남동계절풍은 이 바람이 나한테 온다는 뜻이야. 이 바람은 어느 계절 온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지? 여름. 남동계절풍. 북태평양이 아주 뜨겁고 습한 공기. 여름에 우리가 되게 습하잖아, 우리나라. 건조만 해도 살겠는데 여름에 습해가지고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이 여름에 이런 공기가 옵니다, 이 기단이. 자,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 표에 보면요. 양쯔강 기단이 어떤 계절에 온다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봄이나 가을에 대충 이런 바람이 옵니다.
봄, 가을에 대충 이런 바람. 이런 바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봄, 가을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이 봄 아니냐? 네. 아니요. 아 지금 봄이지 뭐. 아니, 그럼 뭐야 지금은 계절이? 가을인데? 겨울? 겨우 봄이 되기 위한 봄이 되는 시행착오. 꽃샘. 아 뭐 시차원 시를 쓰고 그래. 지금 이제 딱 봄쯤 되는데 한 2, 3일 전에 왜 날씨 되게 안 좋고 뭐 미세먼지 많고 막 그런 거 기억나냐? 왜 그럴까? 이 중국에서 이 바람이 오니까. 중국에서 이 양쯔강에 이 아주 그냥 공장도 많고 여기에 막 아주 그래서 펑펑펑 안 좋은 공기가 이렇게 오니까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같은데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중국이랑 빨간색으로 진 거예요? 아니 책에 빨간색 말풍선이 돼 있잖아. 그래서 그냥 맞춘 거야. 책도 맞춰. 그래 이 사람한테 따지세요. 자 그래서 봄 가을에 이렇게 오고요. 우리 가을에도 이 바람이 다시 오기 때문에 가을에도 황사나 막 이런 것들이 또 공기가 안 좋은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사실 계절이 딱히는 없어. 근데 계절 뭐라고 써있니? 겨울. 아니, 표에 봐봐. 아이, 무슨 겨울이야. 뭐라고 써있니? 초여름. 그렇죠. 초여름이라고 써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냐? 아니, 한랭 찬바람이잖아. 근데 왜 초여름이야? 초가. 아니요. 아유, 그래요.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따지면. 좀 이따 배워. 이 오호츠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싸울 때 장마가 일어나. 비가 엄청 와. 장마는 언제? 초여름에 일어나잖아. 사실 진짜 본격적인 더위는 장마가 끝난 다음에 더워. 장마 끝난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장마가 진짜 본격적인 더위 시작하기 바로 전에 비가 며칠 동안 막 오는 거야. 그게 얘네 둘이 싸우느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기단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초여름이라는 뜻이야. 이 기단이 영향을 미칠 때는. 그래서 괜히 추운데 왜 여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를 따지는 거야, 비. 자, 그래서 요건 옆에 표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으로 그냥 그대로 다 이해를 좀 해보세요. 자, 이제 B번 전선 봅시다. 바로 B번 전선. 이거 지워도 되지? 지울게. 별거 아니니? 전선 읽어볼게요. 1번 전선.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긴 경계면을 전선면, 전선면이 지표면 만나는 선을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막 이런 설명을 할 텐데 설명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입체로 뭔가 뭔가 현상이 입체로 일어나는 걸 니네가 자꾸 생각을 좀 해야 돼. 우리 바보 아니잖아. 입체로. 자, 잠깐 앞에 좀 보세요. 이거 영어죠? 보여도 되지 이런 거. 아이씨, 영어 말고 여기 있네요. 딱딱딱. 자, 여기에 이 땅바닥입니다. 여기에 이제 공기 덩어리가 있고 여기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 두 개 공기 덩어리가 성질이 다르다고 하자. 성질은 뭐냐면 이런 거 지웠지. 건조하냐 습하냐, 온도가 차가우냐 따뜻하냐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온도만 따질 거야.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이런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있어서 두 개가 만납니다. 계속 말하지만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막 섞이지가 않아. 얘들이 서로 그냥 물과 기름처럼 잘 안 섞여서 약간 경계가 생겨. 그럼 봐라 이렇게 이쪽 찬 공기와 이쪽 따뜻한 공기에 어떤 경계면이 있을 거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바로 전선면이야. 면. 전선면. 근데 우리 인간한테는 이 전선면 자체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 왜냐하면 인간이 땅에 붙어 살거든. 땅에 붙어 살지 인간이 막 새처럼 이렇게 날아서 이 공기가 어떻게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위에 가다가 뭐 있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이 돼지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이 땅의 공기의 성질이 중요한데 이 땅만 공기의 성질을 보면 이거 치우고 이런 선이 가상의 선이 있을 거야. 여기는 무슨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이렇게. 그럼 이 선이 전선이야. 전선. 얘가 전선이고 땅바닥에 그어진 공기의 성질이 다른 땅바닥의 경계의 선이 전선이고 얘가 전선면이 됩니다. 물론 전선면은 이렇게 일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생기기도 해. 근데 이렇게 생겼을 때나 이렇게 생겼을 때나 전선면은 모양은 달라도 이 사람이 느끼는 전선은 똑같지. 이렇게 똑같지. 됐지? 자, 우리는 전선과 전선면의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
자, 괄호 2번. 아니, 괄호이래. 굵은 글씨 2번. 전선의 종류와 특징 봅시다. 그럼 밑에 표가 하나 나옵니다. 한랭전선과 올란전선이 나오고요. 그림도 나오죠? 그 밑에 막 글씨 다 써있죠? 표 전체 외우시면 돼요. 아이고, 아주 쉽잖아요. 표만 외우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친절한 또 이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줄 거야. 이해하면 좋고. 이해해야겠지. 뭐 비웃어. 이해해야겠지. 이해해. 한랭전선부터 써있네요. 자, 이제 여기 온난전선이 있을 거고요. 이제 한랭전선이야. 이름에 한랭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차가운 거야, 따뜻한 거야? 그렇지, 차가운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내가 지금 전선을 얘기할 때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공기 덩어리라고 했고 그 성질은 이제 온도만 따질 거야. 따라서 말은 한랭리라고 했지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야.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가운 공기가 있고 따뜻한 공기가 와서 만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따뜻한 공기가 가만히 있고 찬 공기가 와서 만날 수도 있어. 그치? 그게 두 개. 만약에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같이 가면 안 만납니다. 물론 이렇게 같이 와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나는 것도 그냥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만나는 거랑 똑같다고 봤을 때, 자, 다시 찬 공기가 가만히 있고 따뜻한 공기가 와서 만날 수도 있고, 따뜻한 공기가 가만히 있고 찬 공기가 와서 만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한랭이라는 말이 붙었잖아. 누가 오는 거냐면 찬 공기가 오는 거야. 오는 놈 이름이 붙은 거야. 저게 오는 놈 이름. 자, 그래서 찬 공기가 왔을 때를 한번 봅시다. 그림이 선생님 두 개를 그릴 겁니다. 그 책에 있는 그림은 결과론적인 그림이고, 선생님은 옆에서 본 그림, 위에서 본 그림 두 개를 그릴 거니까, 옆에서 본 그림 두 개, 위에서 본 그림 하나를 그릴 거니까 알아서 잘 판단을 좀 해봐. 땅이야, 땅. 그럼 여기가 따공이고 여기가 찬공입니다. 근데 따공은 가만히 있으려 그래. 따뜻한 공기는 가만히 있으려 그래. 근데 찬 공기가 막 다가와. 얘가 이렇게 옵니다. 결국은 만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안 섞이고 면이 생겨. 그런데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두 개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맞죠?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 밑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찬 공기, 따뜻한 공기 가만히 있었어, 제자리에. 찬 공기가 그냥 얘를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따뜻한 공기를 그냥 앞으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 들어가. 왜냐면 찬 공기는 밑으로 깔리려고 하니까 어차피 따뜻한 공기에 비해서.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가 만나면 지가 더 밀도가 낮으니까 위로 자기는 올라가려고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야.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만나면. 그래서 그 만난 그림이 책에 있는 그림이야. 자, 완전 옆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옆에서. 그러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을 파고든다고. 파고들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따공이고요. 이쪽이 따공, 이쪽이 따뜻한 공기 영역이고요. 이쪽이 찬 공기 영역이어서 찬 공기가 이렇게 따뜻한 공기 밑을 파고드는 이런 일이 벌어져. 됐지? 야, 마치 움직이는 영상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 그림에서 파고듭니다.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위로 붕 떠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이 하얀색이 뭐냐면요. 하얀색이 전선면이야. 지금 이렇게 생긴 전선면을 니네가 옆에서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긴 전선면을 옆에서. 전선은 뭐야, 그러면? 요거야. 요 점. 땅에 붙어 있는 점. 나는 점으로 표시했지만 사실 이렇게 일자로 쫙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이게 전선, 이게 전선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어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붕 뜨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찬 공기는 계속 파고드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나는 이걸 옆에서 본 거고 위에서 본 걸 그릴 거야, 이제. 자, 위에서 보면요. 이 땅을 위에서 보면은, 자, 이쪽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로 이렇게 다가왔어. 다가오면 밑으로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야. 위에서 봤으니까. 그럼 위에서 와서 이런 걸 그리더니 그냥 난 전선만 그릴 겁니다. 전선. 그래서 여기가 전선이 이렇게 생기겠지. 위에서 본 거야. 다 이해 가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제
요게 요렇게 생겨 있고 요만큼이 따뜻한 공기야. 요 밑에 요거 찬 공기고. 됐죠? 이때 우리가 어차피 이제는 이런 전선이나 기단이나 이런 것들 지도로 표시하니까 위에서 본 그림이 중요해. 그래서 이제 이 할렘 전선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뾰족하게. 색깔은 파란색을 쓰는데 색깔은 관심 갖지 마. 니네 학교 시험은 어차피 흑백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색깔은 관심 갖지 말고 뾰족뾰족하게,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약간 빈칸이 한 칸씩 빈칸이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요게 전선이야. 전선을 쭉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위에서 봤을 때. 됐죠? 그리고 봐라. 지금 찬 공기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지. 그지? 전선을 만약에 표시를 이렇게 해놓잖아. 그럼 이 뾰족한 쪽으로 요게 이동 방향입니다. 요게 이동 방향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요 전선이 어디로 가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라고. 전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전선 면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전선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겠지.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공기가 상승을 하면 구름이 생긴다 그랬지? 다들 조금만 정신 차려봅시다.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겨요. 따라서 이 따뜻한 공기가 지금 위로 상승한다 그랬잖아. 상승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져. 상승하면서 구름. 그러면 상승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비나 눈이 오겠지. 비나 눈이 옵니다. 이렇게 비가 눈이 와요. 그럼 비나 눈이 오는 구역을 봐봐. 이쯤에서 비나 눈이 올 거야. 비나 눈. 그럼 이쯤에서 비나 눈이 오는데 전선. 앞에서 이동 방향. 앞에서 오냐 뒤에서 오냐. 앞에서. 자, 이게 전선이야. 비가 여기 와. 전선 내가 이렇게 그렸으면 이 전선 이동 방향 뒤에서 비가 옵니다. 전선 이동 방향 뒤에서 비가 와요. 뒤에서 비가 오고 그 비는 구름 봐봐. 이게 높이 쌓여져 있는 구름 무슨 구름이야 그래? 저군형 구름이라고 그랬지? 저군형 구름. 저군형 구름이니까 소나기. 여기서 많은 수증기가 밑으로 잔뜩 떨어지니까 좁은 구역에 소나기가 옵니다. 그래서 좁은 구역에 소나기 아주 많은 비가 오고요. 전선 앞뒤, 전선 뒤. 전선 뒤 좁은 구역에서 소나기가 와. 됐지? 자, 내가 서 있을 거야. 어디 서 있을 거냐면 여기 서 있을 거야. 여기 서 있을 거야. 얘는 지금 비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얘는 지금 추울까 더울까? 더워요. 따뜻한 공기 영역이 있잖아. 근데 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전선면이 이렇게 지나가겠지. 조금 있으면 얘는 비 맞아. 그리고 온도는 올라가 떨어져. 찬 공기 영역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전선? 이게 할렘 전선이라겠다. 다가오는 놈 이름이야. 할렘 전선. 할렘 전선 앞에서는 고온, 저온. 고온. 따뜻한 공기 영역이니까. 할렘 전선 뒤편에서는 저온. 그래서 날씨의 변화는 이런 걸로 기상 예보를 해주는 거야. 내일은 비가 올 겁니다. 비 오면서 기온이 떨어질 겁니다.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게 할렘 전선에 지나가는 특징이다. 자, 하나 더. 정신 차려. 하나만 더. 온란 전선. 야, 요것만 이해하면 이거 다 싹 다 외운 거야, 지금 우리. 끝이니까 조금만 좀 이해. 자, 온난 전선은 이름에 온난이라고 붙어 있어. 따라서 뭐야? 따뜻한 공기가 오는 거야. 찬 공기가 가만히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봐. 이거예요. 따공이 오기 시작합니다. 따공이. 여기가 찬 공기 가만히 그 자리에 이제 있고 싶은데.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만나면 찬 공기를 그냥 덩치로 밀고 가는 건 아니라 찬 공기를 만나니까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되냐면 찬 공기 위로 올라갈 거야. 근데 어떻게 올라가?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 밑에 파고들면서 얘를 띄우지만 얘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밟고 올라간단 말이야. 지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얘를 밟고 가는 거니까.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 밑에 깔리는 거지. 깔리면서 땅바닥에 질질 끌려갑니다. 마치 젖은 낙엽이 땅바닥에 붙어서 막 가듯이.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게 찬 공기 영역이고요. 그 위를 따뜻한 공기가 타면서 올라가. 찬 공기가 덩어리를 밀리는 게 아니라 밑에 자기의 흔적들 남기면서 질질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끌려가면서 따뜻한 공기가 막 나를 밟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이라고. 찬 공기가 밑에 깔려서 질질 끌려가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전선은 뭐게? 이게 전선면이고 하얀색 글씨가. 이게 다시 전선이야, 얘가 전선. 그러면 전선을 그리면요. 자, 온난이죠? 그래서 약간 부드럽게 둥글둥글하게 그립니다. 둥글둥글하게.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여전히 얘가 진행 방향이야. 진행 방향. 자, 공기가 또 상승을 하네요.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니까. 상승을 하니까 구름이 생기겠지. 상승을 하는 게 영역이 여기야. 구름이 여기 생겨. 상승을 하는 게 여기니까. 그럼 비가 와. 아까보다 훨씬 넓은 구역에서 비가 오지. 전선 앞에서 와, 뒤에서 와? 뒤에서. 이 전선 앞에서 비가 오죠. 그래서 전선 뒤가 아니라 앞 넓은 구역에서 비가 구름이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넓은 구역에서 이슬비. 비가 좀 약하게 옵니다. 약하게 오래 옵니다. 자, 전선 앞 넓은 구역에서 이렇게 이슬비가 옵니다. 자, 애가 여기 서 있어요. 지금은 비를 안 맞아. 근데 조금 있으면 그리고 얘는 추워. 찬 공기 영역이 있으니까 그냥 춥기만 했는데 조금 있으면 비까지 와. 근데 비가 조금 이슬비가 오래 와. 막 하루 이틀 막 계속 와. 몇 시간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비 맞다가 이제 얘가 지나가는 거야. 갑자기 비가 딱 그치면서 더워지는 거야. 따뜻해지는 거지. 얘 입장에선. 그래서 여기서는 전선, 온난전선이죠. 온난전선 앞에서는 저온, 온난전선 뒤에서는 고온. 온도 변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됐죠? 자, 지금 이 그림과 이 상황이 이해가 되면 이 밑에 있는 글씨는 싹 다 외운 거야, 벌써. 끝난 거야. 정리합시다. 자, 표래. 책 봐, 책. 한연선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밑에 볼게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를 파고들면서 형성된다. 자, 전선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뾰족뾰족하게. 그리고 이게 이동 방향이야. 이렇게. 자, 전선면의 기울기 어떻게 돼 있어? 급하다 써 있지? 얘랑 두 개 비교해봐. 전선면의 기울기. 얘는 이렇게 기울여 돼 있고 얘는 기울기가 이래. 얘는 기울기가 완만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기울기가 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림이 딱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급해. 구름의 종류 봐봐. 무슨 형? 저분요. 그렇죠. 딱 봐도 저분형이잖아. 위로 막 쌓여 나가니까. 그래서 저분형이야. 자, 그 밑에 강수구역과 형태. 좁은 지역에 소나기 오죠. 좁은 지역 앞에다가 써놔. 전선 뒤. 세 글자 써놔. 그게 빠져있네. 책에. 전선 뒤 좁은 구역에서 소나기가 와. 전선 뒤 좁은 구역. 앞뒤 중요합니다. 전선 뒤에서 옵니다. 이 비가. 전선 뒤 좁은 구역에서 소나기성 비가 와. 자, 이동 속도가 빨라 느려? 그렇죠. 이거는 얘랑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얘랑. 따뜻한 공기 이동하는 것보다 찬 공기 이동하는 게 좀 빨라요. 찬 공기가 좀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한랭전선 속도가 좀 빨라. 그래서 이 한랭전선이 얘보다 빠르다. 그 뜻이고요. 다음 통과 후 기온. 봤죠? 기온은 통과하면 낮아집니다. 쉽죠? 다음 온난전선 비교하자. 옆에 표에 온난전선. 자, 모양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전선면의 기울기 완만하다 돼 있고, 다음 구름의 종류 무슨 형? 그렇죠. 이렇게 얇고 넓게 퍼진 구름을 층문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 그래서 이게 층문형. 자, 그 밑에 강수구역. 자, 넓은 지역인데 전선 앞뒤. 전선 앞 써놓으세요. 또 전선 앞 세 글자 써놔. 전선 앞 넓은 구역에서 이슬비 옵니다. 자, 다음 이동 속도는 얘에 비해서 느립니다. 통과 후 기온은 당연히 이렇게 높아지겠죠. 봐라. 몇 개 글씨도 안 써있고 그냥 상황 이해하면 이거는 끝이야. 내가 외우라고 했지만 외울 것도 몇 개 없죠. 그래서 자, 이제 동그라미 2번만 하고 좀 쉴게요.
자, 폐색 전선, 정체 전선 나와 있는데요. 자, 폐색 전선은 이런 거야. 자, 봅시다. 색깔을 좀 이제, 색깔 할까? 자, 위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전선 두 개가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어. 그럼 이게 한랭전선, 이게 온난전선이란 말이야. 그럼 이 온난전선도 이렇게 가고 있고, 한랭전선도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한랭전선이 더 빨라. 그래서 얘가 얘를 따라잡습니다. 합쳐져요. 그래서 쭉 합쳐지다가 딱 끼워져. 자, 이게 이거야. 얘 튀어나온 거 이렇게 가다가 뒤에 이 한랭전선 세 개가 와서 이 사이에 이렇게 딱 파고듭니다. 그럼 얘가 결국 얘를 따라잡아서 결국 무슨 그림이 되냐면 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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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 뾰족, 뾰족 이런 그림이 합쳐지는 그림이 만들어져. 이해가지? 쉽지? 요 이해가 이게 무슨 전선? 폐색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폐색 전선. 결국 한랭전선이 따라잡는 거야. 따라잡아서 전선 모양도 이렇게 생기는 거지. 딱 얘가 여기 끼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겹치면서 형성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폐색 전선을 이렇게 만나면은 전선이 곧 사라집니다. 사실. 비가 오고 막 지랄 떨다가 사라져요. 날씨가 그지 같아지다가 사라지고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있는 정체 전선이야. 참고로 야 그러면 반대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가고 얘 앞에서 이렇게 가고 만날 것 같냐? 안 만납니다. 얘가 어차피 빠르니까. 얘가 더 빨리 갑니다. 더 파란색 한랭전선이 더 빨리 가니까 안 만나. 아무 일도 안 생겨. 얘가 문제 생기는 거야. 뒤에 얘가 더 빨리 따라갈 때.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요. 얘는 이쪽으로 오고 있어. 이쪽으로 서로 이렇게 갑니다. 서로. 그 얘가 이렇게 가는데 얘는 또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이렇게 끼워집니다. 끼워져서 훌 뾱뾱 휙 뾱뾱 휙 뾱뾱 이렇게 서로 끼워집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얘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쪽 공기는 일로 가라 그러고 저쪽 공기는 일로 올라 그러잖아. 전선이 이렇게 있었잖아. 두 개가 이렇게 마치 지퍼에 물리듯이 딱 무슨 내공 블럭 맞추듯이 끼워지고선 서로 싸우기 시작해. 얘는 막 이쪽으로 밀려 그러고 얘는 또 이쪽으로 밀려 그러고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사라지지도 않아. 근데 한랭전선, 온난전선 특징이 뭐가 있냐면 다 비를 많이 뿌려. 얘는 넓은 지역에 뿌리고 얘는 좁은 지역에 뿌리고 얘는 또 많이 소나기성 뿌리고 얘는 넓은 지역 이슬 비를 뿌리고 둘 다 비 오는 애들이 서로 싸우고 앉아있으니 우리가 이 밑에서 살고 있다면 계속 비 맞고 앉아있겠지. 이게 장마전선이야. 그래서 자 이게 정체전선이죠. 정체전선 옆에다가 장마전선 쓰세요. 한글로. 전체전선 옆에다가 장마전선. 장마전선 쓰세요. 자, 그러면